장대비가 흙담을 때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집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웅덩이를 파고 낡은 초가집은 거센 바람에 삐걱거리며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김진우는 텅 빈 쌀독 앞에 앉아 있습니다. 벽지에 스며든 빗물이 곰팡이 핀 자국을 따라 아래로 흐릅니다. 촛불은 문틈으로 들이치는 바람에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방바닥의 흙은 습기를 머금어 차갑게 식어갑니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는 산골짜기, 오직 빗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진우는 굳게 닫힌 문을 응시합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다가오는 듯한 기묘한 정적이 집안을 짓누릅니다. 낡은 문고리가 바람에 덜컹거립니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문 밖의 어둠을 살핍니다. 비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초가집의 지붕을 짓누르고 방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곧 닫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고리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빗줄기가 들이쳐야 할 문턱 너머로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 밤임에도 그녀의 옷자락에는 빗물 한 방울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방 안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흙바닥에 발을 딛지만 젖은 흙은 그녀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진우는 등불을 들어 올립니다. 등불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멈춰 서서 진우를 응시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진우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녀는 다시 한 걸음 다가옵니다. 진우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멈춰 섭니다. 빗소리가 갑자기 잦아들고 오직 정적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들어 올립니다. 진우는 손에 쥐었던 낡은 책을 떨어뜨립니다. 그녀의 시선은 진우의 눈을 관통하듯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침을 삼키며 그녀의 움직임을 쫓습니다. 여인은 등불의 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입을 엽니다. 당신의 이름을 빌려주십시오. 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뜹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팽팽해집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단호한 어조입니다. 진우는 뒷걸음질 치다 방구석의 낡은 괴짝에 부딪힙니다. 괴짝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촛대를 꽉 듭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이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그녀의 발끝이 진우의 발치에 닿을 듯 멈춥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진우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진우는 벽에 등을 바짝 붙이고 숨을 멈춥니다. 심장 박동이 귓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뜁니다. 여인의 눈동자에는 등불의 불꽃조차 비치지 않습니다. 진우는 이 기이한 요구가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등불의 불꽃이 갑자기 파랗게 일렁이며 방 안을 기괴한 그림자로 뒤덮습니다. 진우는 공포에 질린 채 문 밖으로 도망칠 틈조차 찾지 못하고 그녀의 다음 동작만을 주시합니다. 여인의 요구가 방 안을 맴도는 사이 부엌 쪽에서 억눌린 울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몸종 막분입니다. 며칠째 굶주린 아이의 울음은 가늘고 힘이 없습니다. 진우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어 부엌 문틈을 봅니다. 막부는 텅 빈 쌀독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앙상하게 솟아오릅니다. 진우는 부엌으로 다가갑니다. 쌀독 안을 들여다봅니다.
바닥에 눌어붙은 쌀알 한 톨 보이지 않습니다. 흙먼지만이 굴러다닙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붓을 쥐어야 할 손은 굳은 살과 흙먼지로 거칠어져 있습니다. 굶주림은 이제 뼈마디를 갉아먹는 고통이 되어 진우를 짓누릅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우는 텅 빈 쌀독과 막분의 마른 눈물을 떠올립니다. 선비로서의 자존심은 굶주림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진우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는 여인의 하얀 손과 자신이 쥐고 있던 낡은 붓을 번갈아 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진우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름이라는 허울인가 아니면 당장 눈앞의 생존인가. 진우는 주먹을 꽉 쥐며 여인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집니다. 그는 막분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부엌 쪽을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본 뒤 다시 여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 이름을 빌려주겠소. 진우의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입가에 옅은 곡선을 그립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진우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머니는 차갑고 매끄럽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진우의 손목을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진우는 주머니의 매듭을 더듬거립니다. 실크의 감촉이 거친 손가락 끝에 닿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문 밖으로 몸을 돌립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지만 그녀가 문턱을 넘는 순간 빗소리가 일순간 잦아듭니다. 진우는 주머니를 가슴팍에 품고 굳게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방 안의 등불이 다시 한번 크게 일렁이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습니다. 진우는 손에 쥐인 주머니를 꽉 듭니다. 쌀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주머니 안에서 작게 울립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주머니를 쌀독 위에 올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빗소리는 떼뻗지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규칙적으로 방 안을 울립니다. 진우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팍에 품었던 비단 주머니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합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킵니다. 쌀독으로 다가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어제까지 흙먼지만 굴러다니던 쌀독의 뚜껑을 잡습니다. 손끝에 닿는 옹기의 표면이 서늘합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가릅니다. 독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진우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고 밝은 빛이 독 안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뽀얀 백미가 독의 입구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쌀알을 움켜셉니다. 손가락 사이로 매끄러운 쌀알들이 흘러내립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잊게 할 만큼 선명하고 묵직한 현실입니다. 진우는 한 움큼의 쌀을 입안에 넣고 씹습니다. 거친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맛이 뇌리를 때립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쌀독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에 남은 쌀가루를 털어냅니다. 이 풍요가 가져올 대가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진우는 쌀독을 뒤로 하고 마을 어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며칠 만에 밟는 흙길은 어제와 다를 바 없으나 공기의 흐름이 미묘하게 뒤틀려 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목에서 마주친 이웃 노인이 진우를 힐끗 쳐다봅니다.
노인은 아는 체를 하는 대신 황급히 고개를 돌려 반대편 골목으로 빠르게 사라집니다. 진우는 멈춰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봅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목례라도 건넸을 사이입니다. 진우는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감각이 평소보다 둔탁합니다. 마을의 소음은 그대로인데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소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대장간 앞을 지날 때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진우의 귓가를 날카롭게 스칩니다. 대장장이는 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불꽃만 튀깁니다. 진우가 가까이 다가가 "오늘 장날이요?" 라고 묻지만 대장장이는 대답 대신 숯을 집어 화로에 던져 넣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등 위로 비치는 햇살이 평소보다 옅게 느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진우의 몸을 통과해 지나가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진우는 자신의 발밑을 확인합니다. 그림자가 흐릿하게 번져 있습니다. 그는 등 뒤를 돌아보지만 오직 텅 빈 길목과 흩날리는 먼지뿐입니다. 진우는 서둘러 초갓집으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의 어둠 속으로 숨어듭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족보를 꺼냅니다. 종이 냄새가 눅눅하게 올라옵니다. 손가락으로 가문의 이름을 하나씩 짚어 내려갑니다. 조부의 이름, 부친의 이름은 선명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 진우가 적힌 칸에 다다르자 손끝이 멈춥니다. 먹물이 번진 것처럼 글자의 획이 흐릿합니다. 진우는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또렷했던 진자의 획이 종이 속으로 스며들듯 희미해져 갑니다. 그는 손톱으로 글자 위를 긁어봅니다. 종이의 질감만 느껴질 뿐 글자의 흔적은 손가락 끝에 닿지 않습니다.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옵니다. 진우는 촛불을 가까이 가져다 댑니다. 불빛 아래서 우자의 마지막 회기,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며 사라집니다. 그는 족보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봅니다. 손금이 평소보다 옅어 보입니다. 진우는 입을 열어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려 하지만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새어나옵니다.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 자신이 지워진다는 뜻입니다. 진우는 텅 빈 종이를 멍하니 응시합니다. 진우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마을의 악덕상인 최만석의 창고로 향합니다. 최만석은 두꺼운 장부를 진우의 앞에 던져놓습니다. 장부에는 곡식의 수량과 세금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최만석은 진우에게 붓을 쥐어주며 숫자를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적십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그는 정직했던 과거의 기록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먹물이 종이 위에 번지며 실제 수확량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기록됩니다. 진우는 장부의 숫자를 조작할 때마다 자신의 양심이 깎여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창고 안은 눅눅한 쌀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는 붓을 놀려 가난한 농민들의 몫을 최만석의 창고로 옮깁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진우의 손끝은 더욱 차갑게 굳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이웃을 기만하는 일임을 알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장부를 덮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서 조금씩 더 옅어지는 것을 체감합니다. 최만석은 만족스러운 듯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쌀 한 줌을 던져줍니다. 진우는 그 쌀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조작된 장부의 무게만큼 그의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음을 직감합니다.
진우는 장터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고막을 때리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주막주인 박 씨를 발견합니다. 진우는 반가움에 손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나 그는 모른 채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농사꾼 최 씨를 만납니다. 그 역시 모른 채 지나갑니다. 진우는 당황하여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최 씨의 눈동자는 진우의 얼굴을 통과해 뒤편의 빈 벽을 향합니다. 어깨를 부딪혀도 박 씨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진우는 곁을 지나가는 이웃들의 소매를 잡아당겨 봅니다. 사람들은 흠칫 놀라며 옷을 털어낼 뿐 진우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장터의 활기는 그를 배제한 채 흘러갑니다. 진우는 시장 한복판에 멈춰 섭니다. 발밑의 흙먼지는 그의 발자국을 새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비명을 지르지만 주변의 소음은 조금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거대한 벽에 갇힌 듯한 고립감을 느낍니다. 태양 아래 있어야 할 그림자가 희미하게 일렁이다 이내 자취를 감춥니다. 진우는 차가운 고독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진우는 다시 최만석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조작해야 할 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물을 찍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를 적으려는 순간 붓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서 멈추지 않고 뱀처럼 꿈틀거리며 번져나갑니다. 진우는 눈을 비비지만 환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부 속의 글자들이 개미떼처럼 종이 위를 기어다닙니다. 그 글자들은 점차 그의 이름인 김진우라는 세 글자로 형태를 바꿉니다. 진우는 붓을 놓치고 손을 뻗어 글자들을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닿는 순간 글자들은 검은 연기가 되어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종이 위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백지뿐입니다. 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책상을 짚고 일어섭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이 굴러가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깹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끝에서부터 투명한 기운이 올라와 팔을 타고 어깨까지 번집니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려 하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것은 쇳소리 섞인 거친 숨뿐입니다. 그는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며 자신의 존재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옵니다. 쇳마루 구석에 놓인 낡은 취대야를 향해 달려갑니다. 고인물을 들여다보자 자신의 얼굴이 비칩니다. 하지만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이목구비의 경계가 흐릿하게 뭉개집니다. 그는 손을 뻗어 물 표면을 만집니다. 손가락이 물에 닿는 순간 수면 위로 비친 얼굴의 윤곽이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진우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들여다봅니다. 눈동자의 검은빛이 옅어지고 살개의 감각은 분명히 느껴지지만 거울 속의 형상은 점차 투명한 허공으로 변해갑니다. 진우는 뒤로 물러나며 취대야를 엎어버립니다. 쏟아진 물이 흙바닥으로 스며듭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햇빛 아래 비춰봅니다. 손바닥 뒤편의 나뭇가지가 손가락 사이로 선명하게 투과되어 보입니다. 혈색은 사라지고 마치 얇은 종이처럼 자신의 몸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벽을 짚고 일어서려 하지만 손바닥이 벽을 통과할 듯 헛돕니다. 진우는 자신의 가슴을 꽉 움켜쥐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폐부로 들어오지 않고 몸을 통과해 나가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진우는 다시 최만석의 방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최만석은 굵은 붓대를 진우의 가슴팍에 툭 던집니다. 붓이 바닥에 떨어지자 최만석은 발끝으로 그것을 밀어 진우의 발치에 멈추게 합니다.
그는 진우의 눈을 보지 않고 장부의 빈칸만을 손가락으로 두드립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줍습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최만석은 다음 장부를 펼치며 다그칩니다. 숫자를 고치고 이름을 지우고 없는 곡식을 있는 것처럼 꾸며야 합니다. 진우가 붓을 망설이면 최만석은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진우는 책상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히며 신음합니다. 최만석은 진우의 이름 대신 그저 이봐 혹은 거기라고 부르며 명령을 쏟아냅니다. 진우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그저 글자를 옮기는 기계가 된 것 같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붓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립니다. 최만석이 방을 나가며 문을 쾅 닫습니다. 진우는 홀로 남겨진 방 안에서 붓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서서히 텅 빈 장부의 여백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엎드려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막분히 일하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솥단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막부는 젖은 행주로 상을 닦고 있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 입을 엽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쇳소리만 섞인 거친 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막분의 어깨에 손을 뻗습니다. 막부는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진우의 얼굴을 향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습니다. 마치 허공을 지나치듯 시선이 진우의 뒤편으로 향합니다. 막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묻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부엌을 기웃거리십니까? 진우는 멈춰섭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떨립니다. 막부는 진우를 낯선 불황자로 여기며 빗자루를 들어 바닥을 쓸어냅니다. 그녀의 빗자루 끝이 진우의 발등을 툭 치고 지나갑니다. 진우는 뒤로 물러나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가장 가까웠던 이의 눈에서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이 벼락처럼 내리꽂힙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습니다. 막부는 진우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물통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진우는 부엌을 나와 비 내리는 거리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옵니다. 빗물은 진우의 몸을 타고 흐르지만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마치 그를 투명한 공기처럼 지나칩니다. 그는 좁은 골목길 벽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중심을 잡으려 애씁니다. 거친 돌벽의 감촉이 손끝에 닿지만 그 감촉조차 멀게 느껴집니다. 진우는 지나가는 행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손을 뻗습니다. 행인은 진우를 보지 못한 채 그저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진우는 바닥에 고인 빗물 웅덩이 앞에 멈춰 섭니다. 웅덩이 속에는 흐릿한 하늘과 처마끝만 비칠 뿐 자신의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웅덩이를 향해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려 입을 벌립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내리칩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심장이 누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진우는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빗줄기가 그의 머리 위로 쏟아지지만 그는 일어날 의지를 잃은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합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합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빗속을 정처 없이 떠돕니다. 진우는 장터 한복판으로 들어섭니다. 보찜을 맨 상인들이 그의 몸을 통과하듯 지나치고 생선 비린내와 흙먼지가 섞인 공기가 그의 코끝을 스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듯 사람들의 어깨를 툭툭
건드려 보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진우는 시장 좌판 사이를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그때 좁은 골목 모퉁이에서 물동이를 든 어린 계집종이 나타납니다. 아이는 바쁜 걸음으로 길을 가다 갑자기 멈춰 섭니다. 아이의 시선이 허공을 지나쳐 진우의 얼굴에 정확히 꽂힙니다. 아이는 물동이를 든 채로 몸을 굳힙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운 장터 소리가 아이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합니다. 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진우를 빤히 바라봅니다.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는 한 걸음, 두 걸음 진우를 향해 다가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진우의 모습이 비칩니다. 아이는 입술을 달싹이며 진우의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장터의 인파가 두 사람을 피해 갈라집니다. 아이는 진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더듬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진우의 가슴에서 어깨로 다시 그의 등 뒤를 향해 천천히 옮겨갑니다. 아이의 표정이 굳어지며 작은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진우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등 뒤를 돌아보려 하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진우의 등 뒤를 가리킵니다. 진우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그곳에는 빗줄기 속에서도 젖지 않은 채 바닥에 아무런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은 처녀가 서 있습니다. 처녀의 발밑을 보십시오. 진흙탕 위로 빗물이 튀어오르지만 그녀가 딛고 선 자리 주변만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아이는 비명을 삼킨 채 뒷걸음질치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을 뻗어 처녀의 어깨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손끝이 닿기 직전 처녀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진우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생기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진우는 숨이 듣는 듯한 압박감을 느낍니다. 처녀의 등 뒤로 드리워져야 할 그림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저 텅 빈 빗줄기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그림자가 없어요. 저 사람 뒤에 그림자가 없어요. 라고 외칩니다. 주변을 지나던 상인들이 멈춰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진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지만 처녀는 마치 진우의 몸 일부처럼 그를 따라 한 걸음씩 다가옵니다. 진우의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칩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처녀의 팔을 낚아챕니다. 손끝에 닿은 그녀의 팔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딱딱합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내 이름을 돌려줘. 당장 내놓으란 말이다. 그의 목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처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뿌리치지도 피하지도 않은 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진우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흔듭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지만 처녀의 얼굴에는 빗방울조차 맺히지 않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매달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어가고 있어. 내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고. 그는 흙바닥에 이마를 줍치며 울부짖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진우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댑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악합니다. 처녀는 그저 차갑게 웃으며 진우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처녀는 진우의 손목을 쥔 채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낮게 읊조립니다. 이름은 종이에 적힌 글자가 아니야. 누군가 진심으로 너를 기억하고 부를 때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지. 그녀의 말은 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가락 끝이 빗물 속에서 흐릿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타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고통이 뼈마디를 타고 흐릅니다. 진우는 처녀의 손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납니다. 기억하는 자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사라지는 것인가? 그는 텅 빈 장터를 둘러봅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심한 뒷모습이 보입니다. 처녀는 비웃음 대신 서늘한 무관심으로 진우를 응시합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어봅니다. 손바닥에 맺힌 빗물이 틈새로 빠져나갑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소멸을 멈출 유일한 길입니다. 진우는 빗속에서 몸을 일으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장터 입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장터 한복판을 향해 첫 발을 내딛습니다. 진우는 처녀를 등지고 장터 안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진흙탕이 발목을 붙잡지만 그는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거칠게 발을 내딛습니다. 빗줄기가 시야를 가리고 젖은 바닥에 미끄러질 뻔한 순간마다 그는 벽을 짚거나 난간을 움켜쥐며 몸을 지탱합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던 서늘한 기운이 멀어지자 진우는 더욱 속도를 높입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진우는 어깨로 사람들을 밀치며 무작정 인파 속을 파고듭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들의 좌판이 그의 다리에 걸려 넘어지고 쏟아진 곡식들이 진흙과 섞여 곤죽이 됩니다. 진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장터의 가장 복잡한 중심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의 호흡은 거칠어지고 폐부 깊숙이 차가운 빗물이 스며듭니다. 손끝은 여전히 투명하게 떨리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어 감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나아갈수록 주변의 소음이 그의 귓가를 때립니다. 진우는 마침내 장터 한복판,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멈춰 섭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제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진우는 발밑에 진흙을 밟고 꼿꼿이 서서 목청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 준비를 합니다. 진우는 핏발 선눈으로 인파를 훑습니다. 그는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소리를 끌어올립니다. 내 이름은 김진우다. 내가 여기 있다. 쇳소리 섞인 외침이 장터의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적이 아닌 기괴한 무관심입니다. 장을 보던 안악은 진우를 힐끔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짐을 지고 가던 사내는 진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길을 비키라고 윽박지릅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목청을 높입니다. 김진우라고 했다. 나를 기억해라. 그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듯 떨리고 빗물에 젖은 얼굴 위로 땀과 빗물이 뒤섞여 흐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진우를 향해 혀를 차거나 미친 사람을 보듯 혐오 섞인 눈빛을 던집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진우는 다시 한번 입을 벌리지만 목구멍은 바짝 타들어가고 소리는 빗줄기에 묻혀버립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지워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려 하지만 성대는 굳어버린 듯 새소리만 토해냅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진우를 투명한 벽 너머의 존재처럼 지나칩니다. 어깨가 부딪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빗물에 젖어 희미해진 손가락 끝이 마치 안개처럼 흐릿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낍니다. 진흙탕 위로 무릎이 툭 소리를 내며 닿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을 타고 스며들지만 진우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는 진흙 바닥에 두 손을 짚고 고개를 떨굽니다. 장터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오직 빗소리만이 귓가를 가득 채웁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의 자리는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땅바닥에 흩어진 곡식 알갱이들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는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진우의 시야가 빗물과 진흙으로 흐릿하게 번집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한 울림으로 변하고 그때 장터의 소란스러운 소음 사이를 뚫고 맑고 높은 음성이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김진우 선비님! 진우는 멈칫합니다. 빗물에 젖은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저만치에서 멈춰선 어린 계집종이 보입니다. 아이는 진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킵니다. 저기 김진우 선비님이 계셔요. 아이의 목소리는 장터의 공기를 가르며 주변의 소음을 순식간에 잠재웁니다. 지나가던 상인들도 물건을 고르던 안악들도 아이의 시선을 따라 진우 쪽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진우는 진흙바닥에 짚었던 손을 듭니다. 떨리는 손끝에 다시 온기가 도는 듯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진흙을 밟는 소리가 진우의 귓가에는 천둥처럼 울립니다. 세상의 무관심 속에 갇혀있던 진우의 이름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 다시금 공기 중으로 흩어집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의 외침이 장터의 공기를 가르자 멈춰섰던 사람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흔들립니다. 멍하니 진우를 지나치던 늙은 상인이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립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잔상이 떠오릅니다. 낡은 서책을 넘기던 손길, 붓을 쥐고 글을 읽던 선비의 뒷모습이 파편처럼 튀어오릅니다. 옆에 있던 안악도 멈춰섭니다. 그녀는 진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입니다. 어디서 본 듯한데 중얼거림은 곧 확신으로 바뀝니다. 기억의 틈새가 벌어지며 잊혔던 이름들이 빗줄기 사이로 되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웅성거립니다. 진우의 얼굴 위에 겹쳐져 있던 투명한 막이 조금씩 겉입니다. 흩어졌던 기억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진우를 향해 모여듭니다. 누군가는 그의 낡은 갓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가 읊던 시구절을 떠올립니다. 장터의 소음은 이제 진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김진우! 장터 한복판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 소리가 공기를 타고 진우의 가슴팍에 직접 부딪힙니다. 잇따라 상인들이, 안악들이, 지나가던 행인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김진우 선비가 여기 있소. 수십 개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장터의 공기가 진동합니다. 진우의 몸을 감싸고 있던 흐릿한 안개 같은 기운이 소리의 파동에 밀려 흩어집니다. 빗물에 젖어 흙이 묻은 진우의 손등이, 핏줄이 서린 팔뚝이, 빗방울을 튕겨내는 어깨가 눈앞에서 선명하게 굳어집니다. 띠치. 더 이상 빛이 투과되지 않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꽉 쥐어봅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빗물의 감촉이 생생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질수록 진우의 존재는 바닥에 단단히 뿌리를 내립니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 자신의 모습이 또렷하게 비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허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억 속에 단단히 고정된 한 명의 인간으로 진우는 빛 속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장터 한가운데 진우의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처녀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진우의 어깨 너머로 쏟아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진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와 눈을 맞춥니다. 처녀의 입꼬리가 아주 느리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기쁨도 분노도 아닌 기묘한 미소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빗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처녀의 발밑에서부터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발끝이 먼저 흐려지며 바닥에 흙과 섞입니다. 진우가 손을 뻗어 그녀를 잡으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차가운 습기만이 스쳐 지나갑니다. 처녀는 그저 진우를 향해 마지막 시선을 고정한 채 투명해집니다. 그녀의 형체는 빗줄기 사이로 흩어지며 공기 속으로 녹아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눈동자가 진우의 얼굴에 머물다 사라집니다. 남은 것은 흩어지는 옅은 안개뿐입니다. 진우는 허공을 향해 뻗었던 손을 천천히 거둡니다. 처녀가 사라진 자리 위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집니다. 멈췄던 장터의 소음이 둑이 터진 듯 다시 밀려옵니다. 닭이 울고 상인들이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 빗물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웁니다. 진우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갈비뼈 아래에서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합니다. 빗물에 젖어 차가워진 피부의 감각이 뇌로 전달됩니다. 그는 발을 굴러봅니다. 발바닥에 닿는 단단한 흙바닥의 질감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더 이상 그의 몸은 허공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진우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장터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투명한 공기처럼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며 사과를 건넵니다. 진우는 그 사과를 받으며 자신이 타인의 시선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빗물에 젖은 옷감이 피부에 달라붙는 불쾌함조차 이제는 선명한 삶의 증거로 다가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봅니다. 빗방울이 눈꺼풀에 맺혀 시야를 가립니다. 진우는 눈을 깜빡이며 빗물을 털어냅니다. 장터의 인파가 빗줄기를 피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낯익은 형체가 보입니다. 막분입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물에 적신 채 진우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옵니다. 그녀의 발이 진흙탕을 밟을 때마다 흙탕물이 튀어오릅니다. 막부는 숨을 헐떡이며 진우의 앞까지 다가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빗물과 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막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우의 팔을 꽉 움켜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진우의 체온을 확인하듯 그녀는 몇 번이고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도련님,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진우는 대답 대신 막분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막부는 진우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진우는 막분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존재를 느낍니다. 서로의 몸이 맞닿은 곳에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진우는 막분의 어깨를 꽉 쥐며 자신이 다시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은 채 서 있습니다. 막분의 온기가 진우의 어깨를 타고 전해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빗물이 고인 흙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이름이 세상의 기억에서 지워지던 그 끔찍한 공백이 마치 뼈마디에 박힌 가시처럼 욱신거립니다. 진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빗물이 맺혀 흐르지만 그 손이 정말 자신의 것인지 잠시 의심이 듭니다. 이름은 돌아왔으나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선명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는 빗속에서 떨리는 숨을 내뱉습니다. 타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사라져가던 그 순간의 서늘함이 지금도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진우는 막분에 손을 잡고 빗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발을 뗄 때마다 진흙이 신발 밑창에 달라붙어 묵직하게 끌려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온 일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지만 진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상실의 기억을 가슴 깊은 곳에 묻고 빗물을 뚫고 자신의 초가집을 향해 느릿하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초가집 문을 열자 눅눅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진우는 젖은 신발을 벗어두고 방 안으로 들어섭니다. 빗소리는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며 낮게 깔립니다.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벼루를 꺼내 먹을 갑니다. 슥슥 먹이 갈리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채웁니다. 진우는 붓 끝에 먹물을 듬뿍 묻힙니다. 떨리는 손끝에 힘을 주어 한지 위에 한 획을 긋습니다. 김, 진, 우. 세 글자가 종이 위에 검고 선명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자신이 쓴 이름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비로소 어깨에 들어갔던 힘을 뺍니다. 막분이 부엌에서 불을 지피는지 아궁이에서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가 들려옵니다. 솥에서 쌀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진우는 방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자리에 눕습니다.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어보니 단단한 흙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나직하게 읊조립니다. 방안을 채우는 온기와 익숙한 소리들 속에서 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에 돌아왔음을 실감합니다. 창밖으로 비친 새벽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들어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갑니다. 빗물에 젖었던 마당은 어느새 말라가고 흙 위로 작은 풀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는 무씨를 들고 텃밭으로 향합니다. 흙을 파헤칠 때마다 손끝에 전해지는 거친 질감과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는 밭고랑을 고르게 다듬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 눈가에 맺히지만 그는 닦아내지 않고 묵묵히 일을 계속합니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우는 잠시 도미를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군가 멀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우는 그 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가볍게 손을 흔듭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누피를 들어 흙을 뒤집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며 마당을 환하게 비춥니다. 진우는 자신의 발밑에 들이온 그림자를 확인합니다. 그림자는 땅 위에 선명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의 공백은 이제 굳은 살이 박힌 손과 단단해진 일상으로 채워졌습니다. 진우는 다시 비지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며 오늘 하루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갑니다.